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폭포형 심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볼까요? 자, 소재 역시 또 마디초입니다. 마디초 핑크색 백합입니다. 핑크색 백합, 백장미입니다. 흰색의 장미죠. 핑크색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쓰겠습니다. 핑크색 스프레이 카네이션, 또 유칼립투스, 루모라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또 아이비 준비되어 있네요. 네, 나머지 지철사, 프로랄 테이프, 오간디 리본, 항상 같은 것이 이제 반복돼서 재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폭포형이 되겠는데요. 작품의 형태는 폭포형으로 제작한다입니다. 나번 반드시 와이어링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손잡이의 각도는 사선으로 한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수직형과 초승달 형태는 각도가 수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도가 사선이죠.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번입니다. 긴 줄기에서는 자연주기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165cm 정도 키의 신백에 어울리는 크기로 제작한다. 마번입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준비된 생화는 종류별로 사용하되 사용량은 전체 소재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모두 같습니다. 먼저 거와. 자, 그러면 다시 도면을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니까 폭포형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면서 중앙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포인트로부터 방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 약간 삼각형 같은 꼬리가 달려있는 모양이고요. 자, 손잡이를 볼까요? 지금 보시면 포컬 포인트가 바인딩 포인트로부터 45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수직인데요. 지금 평면적으로 이렇게 옆선을 보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폭포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도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폭포를 그 부케로 표현했을 때는 일단 라운드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라운드를 메인을 구성을 해서 갈런드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줄기를 만들어서 그 모양을 약간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형태가 폭포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폭포형을 뭐라고 하냐면 캐스케이드라고 그러죠. 캐스케이드를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 작은 폭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워터풀이라는 그러한 그 형태와 폭포, 그것도 이제 폭포인데요. 그런 폭포와 캐스케이드 폭포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터풀이라는 것은 물이 쏟아지도록 내려오는 폭포를 말을 하고요. 캐스케이드는 말 그대로 잔잔하게 내려오는 폭포를 뜻하기 때문에 뒷면이 약간 평면적으로 생겼고요. 워터풀은 둥글게 해서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곡선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워터풀과 캐스케이드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면 이번에 풀을 문제는 캐스케이드로 하라고 요구사항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을 평면적으로 하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캐스케이드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마디초로 지금 똑같은 소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구조물을 짰을 때는 이 마디초가 필요했었는데, 지금같이 이제 그 폭포형을 했을 때는 물줄기의 모양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디초를 가지고. 그래서 사용은 전체 소재를 다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폭포형에 응용하는가 생각을 하다가 곡선적인 의미로 와이어를 조금 더 가느다란 걸 넣었어요. 약 22번 정도를 넣어서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와이어를 몇 개 이렇게 긴 줄기 표현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외관을 이렇게 좀 볼륨감을 주면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부려서 했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와이어를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U자로 만들어 타원형처럼 만들죠. 그래서 여기를 테이핑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몇 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다른 독창적인 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한번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운드를 먼저 구성을 하고 가런드를 만들어서 조합을 하는 식으로 폭포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심에 활짝 핀 포커를
백합으로 잘 핀 백합을 준비하고요. 이어서 한 3송이 정도를 이런 식으로 넣고 속 재료를 속박이를 유칼립투스로 구성을 합니다. 자, 속박이를 넣은 다음에 이럴 때는 루무라도 같이 연결을 하면서 라운드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꽃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라운드를 구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구조물로 했을 때는 중심 포인트로부터 외관으로 가면서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줄기만 가지고 할 때는 핸드타이도 우리가 자연줄기 꽃다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심부터 해가지고 가셔야 형태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꽃을 스프레이 카네이션으로 어느 정도 볼륨을 주어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속박이를 좀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클러스터 덩어리가 돼 가죠. 그리고 중심에 또 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미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양쪽 사이즈가 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사방하는 거하고 같으죠. 원형 만드는 형태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기를 방사로 펼쳐지게 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곳에 또 루스커스와 루모라를 같이 섞어가면서 배열을 하죠. 지금 손잡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다 방사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형을 하든 방사로 펼쳐지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나선형으로 돌리든 아니면 와이어링을 하든 모든 것이 포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방사로 펼치면서 형태를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5송이 정도를 넣으면 외관이 동그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라운드는 한번 묶어 놓고요. 바인딩 포인트 지점을 움직이지 않도록 딱 묶어 놓습니다. 네, 벤치로 이것을 완벽하게 돌려서 고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라운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런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갈란드는 폭포기 때문에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가게 하겠는데요. 이렇게 긴 줄기를 먼저 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빗줄기 같은 형태로 물방울이 튀어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긴 마디초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우선은 넣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잎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잎 소재를. 유칼립투스를 긴 줄기를 몇 개만 표현해서 아래로 펼쳐지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형태가 이제 약간 그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위로 천천히 퍼져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고요. 루머라도 가끔 넣어주시면서 볼륨감을 줍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백합을 가지고 시퀀싱 기법이죠. 차례로 봉우리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장미를 넣어볼게요. 장미가 중심에서부터 자, 여기도 긴 줄기는 자연줄기로 들어가죠.
소점에서 잡으면서 마치 꽃꽂이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등변으로 올라갑니다. 형태를. 자, 중간중간 속박이를 좀 집어넣어 주시면서요. 시험 보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면 벌써 잘하는 사람은 손놀림이 빠르고요. 형태가 벌써 완벽하기 때문에 시간도 빠르지만 벌써 형태를 만들면서 가서 뭔가를 알죠.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부분을 커트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 작품을 잘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감독하면 감독한 곳에 채점을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중간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더 원칙인데요. 과정을 안 본다는 게 우리나라 좀 특징이죠. 시험을 볼 때.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안에 또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너무 하얗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스프레이 카네이션 같은 걸 너무 길게 해서 이쪽으로 쭉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 정도로다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죠. 전체적인 그 폭포형이라 해서 너무 아래를 긴 줄기를 내밀으면 형태가 불완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해 보이도록 부피감을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옆면으로 보여질까요? 자, 이 선이 이렇게 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처럼 각이 이렇게 일렬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인딩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속박이를 조금 넣어서 이제 위에 라운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요. 이쯤에서 한번 지철사로 묶어 주셔야 되겠죠? 자, 묶음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철사를 하나로 하시면 여러 번을 감아야 되죠. 그래서 2개 정도를 가지고 한 번에 묶어 주시는 것이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단단하게 묶는 방법이 되겠죠. 철사는, 부케는 무엇보다도 신부화는 이 바인딩 포인트가 이제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이 잘 돼야 돼요. 이쪽에서 조인이 안 되면, 합병이 안 되면은 굉장히 근들근들 하거든요. 흔들흔들하면 아무래도 그 메케닉에서 점수를 못 받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렇게 단단하게 묶였으면요. 요거를 조금씩 얼굴을 이렇게 매만져 주세요. 이렇게 너무 표정이 없이 누워 있거나 하는 애들을 표정이 있게 멋서 여기서부터 가런두부터 이렇게 만져서 표정 자체가 살아 보이게. 다 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할 때부터 이렇게 만져주시면 조립이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인딩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실까요? 줄기가 일렬하게 직선으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갈런드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라운드죠. 또 다른 말은 클러스터, 덩어리라는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폭포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운드와 가런드가 조합을 해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음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라운드로 구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표정을 어느 쪽으로 내가 이것을 조합을 할까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인딩과 바인딩끼리 묶으셔야 돼요. 묶음점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만나야만 합병이 잘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인딩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2개를 합병하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자, 아까보다도 더 강하게 조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벤치에 힘을 빌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 손으로 묶으신 분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구를 꼭 사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뾰족한 부분은 손 다치지 않게 위쪽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을 위해서, 심사받을 것을 위해서 여기를 방사로다가 이렇게 다시 매만져 줍니다. 흔들리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고정을 해 주시고요.
표정이 잘 되었나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남은 소재로 다 보완을 하면서 연출을 해줍니다. 항상 이음새 부분 같은 것이 이제 잘 안 될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어디가 부족한가 잘 보시고, 이왕이면 조립을 할 때 더 완벽하게, 남은 소재가 좀 넉넉하게 있으면 표현을 더 완벽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급해서 그냥 대충 해 놓지 마시고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유칼립투스 같은 게 너무 길이 바깥으로 나왔다 할 때는 나중에 잘라 주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손잡이가 사선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한 다음에는 이거를 수직에서 수직선을 휘지 마시고요. 이 아랫부분을 편안하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45도 각도까지 내려가도록 얘를 아래쪽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부려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각도가 수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각도가 사선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선에서 여기가 사선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폭포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신부를 들을 때 이렇게 손잡이를 들으면 이렇게 얼굴을 편안하게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폭포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화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을 조금만 둥글게 만들어 놓은 마디초를 가지고 이렇게, 이건 구조물은 아니죠. 구조물은 프레임으로 제작해 놓은 상태를 말을 하고요. 이것은 연출입니다. 마디초를 어떻게 표현해서 마치 호염란처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맞게 연출용으로 쓴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노무라가 너무 약하니까 보정용도 되겠고요. 보정하는 고정용도 되겠고, 때로는 좀 더 이렇게 선적 질감 같은 게 나와서 형태를 좀 더 멋스럽고 현대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역할로 마디초를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 보이시죠? 다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역시 여기 루모라 다 덧대인 다음에 아이비로다가 위쪽에 한번, 아래쪽에 한번, 반대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컬러링 기법으로 다 싸주시고요. 핸들 처리입니다. 다시 이렇게 핸들을 오간디 리본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볼을 다룰 때 이것을 어느 쪽에 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앞쪽에 달아야 되나 아니면 뒤쪽에 달아야 되나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리본은 마감재이기 때문에 어디다 다느냐면 이것은 신부가 보는 쪽에다가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핸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감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다가 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신부가 뒤에서 뒷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 줄기만 보지 않도록 신부를 향해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뒤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끝자락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서 항상 철사를 잘라서 위쪽으로 잡아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험부터는 그 스탠드가 없죠.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이 있을 때는 그대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옆으로 뉘어놓으면 되지만 이렇게 폭포형 같은 거나 삼각형을 할 때는 자연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형태가 이제 보존이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시험관이 보는 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뉘어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가시면 점수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바인딩 포인트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합격 포인트는 이 폭포형의 그 형태가 조형적으로 잘 비율에 맞게끔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여기 외형에 보면 여기 그 가선이 있습니다. 이런 가선이 너무나 라운드가 두드러지게 동그랗고 여기서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이음새가 편안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그냥 편안하게 둥글게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잘 잡아주시고요. 중심에서 방사로 잘 배열이 됐는가, 그리고 프로랄 그 테이프가 단단하게 잘 묶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수 매길 때 이렇게 다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보면은 뽑아 놓은 경우가 있는데, 뭐 살짝 끼워놨다든지 아니면 막 뭉쳐놨다든지 속은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철사로 대충 뭐 말아놨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인데요.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